혹시 요즘 물건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데 도무지 안 떠오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그 답답한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방에 뭘 가지러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왜 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적은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이미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10명 중 1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계시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기 무려 20년 전부터 뇌는 이미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어도 말입니다. 즉 지금 50대이신 분도 뇌 속에서는 이미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한폭탄의 뇌관을 뽑아버릴 수 있는 열쇠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떠먹는 그 숟가락 하나가 뇌를 살릴 수도 있고 뇌를 천천히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25년간 치매 환자만 전문으로 봐오신 이정민 교수님의 최신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교수님은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치매 환자를 직접 진료하시면서 음식과 뇌 건강의 관계를 20년 넘게 추적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4가지를 확실하게 아시게 됩니다. 첫째, 우리 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늙는지 그 숨겨진 원리. 둘째,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위험한 음식 4가지. 셋째, 뇌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5가지. 넷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뇌 활력 하루 일과표. 돈 한 푼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와 2다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왜 우리 뇌가 늙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이호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5년간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지역 모임에서도 청무를 맡으실 만큼 꼼꼼하고 또 부러지기로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손자 녀석 이름을 부르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무릎 위에 앉아있는 손자인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옆에서 며느리가 아버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셨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주무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호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가장 크고 가장 건강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30? 40? 아닙니다. 놀랍게도 13살에서 15살 사이입니다. 중학생 때가 뇌의 전성기라는 뜻입니다. 그 뒤로 20대에 접어들면 불필요한 신경 연결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고 25살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화 곡선을 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뇌과학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35살이 되면 매년 0.2%씩 뇌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넘어가면 그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져서 매년 0.5%씩 사라집니다. 0.5%가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게 10년 동안 쌓이면 뇌 전체의 5%가 통째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를 100층짜리 아파트라고 상상해보세요. 매년 한 층씩 불이 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맨 꼭대기 층이니까 티가 안 나죠.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20층, 30층이 깜깜함해지면서 건물 전체가 어둡거나 어두워집니다. 특히 우리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를 해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마가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혀끝에서만 맴돌고 튀어나오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바로 그 증상입니다. 그리고 신대가 되면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주변에 갑자기 고집이 세지시거나 화를 잘 내시는 분들 보셨죠? 있잖아요.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뇌의 구조가 변해서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뇌는 구조보다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뇌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서로 소통하느냐입니다. 뇌세포끼리 대화를 잘 나눠야 기억도 잘 되고 판단력도 유지됩니다. 마치 전화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통화가 되는 것처럼 뇌세포 사이의 연결 회로가 건강해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 소통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바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인데 이걸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비싼 약이나 희귀한 독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이 오우님의 하루 식단을 꼼꼼히 살펴봤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챙겨 드시던 음식들이 오히려 어르신의 뇌세포를 매일매일 조금씩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우리 뇌를 이렇게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위험한 음식 4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하얀 식빵, 달콤한 과자와 주스를 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로 뭘 드십니까? 빵에 잼을 발라 드시나요? 아니면 밥에 반찬을 드시나요? 어떤 쪽이든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오우님은 아침마다 하얀 식빵에 딸기잼을 듬뿍 발라 드시고 식후에는 꼭 사과 주스 한 잔을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도 챙기고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이건 뇌를 설탕물에 푹 담가 놓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탕이나 정제된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이 로켓처럼 확 치솟습니다. 이때 뇌세포 표면에 설탕이 달라붙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당화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계 톱니바퀴 사이에 꿀을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톱니바퀴가 끈적끈적해져서 돌아가질 못하겠죠.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뇌세포에 달라붙으면 세포가 뻣뻣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이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을 뇌 속에 쌓이게 만듭니다. 이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마치 하수구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뇌의 배수 기능이 막혀버립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두고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일반인의 2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항상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침에 시간 없을 때 빵에 햄 한 장 올려서 간단히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에서 무려 50만 명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가공육을 매일 25g씩, 그러니까 얇은 햄 한 장이나 베이컨 한 줄 정도만 더 먹어도 치매 위험이 44%나 올라간다고 밝혀졌습니다. 44%입니다, 여러분. 햄 한 장 때문에 치매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높아진다니 정말 소름 끼치는 숫자 아닙니까? 가공육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고기가 썩지 않게 하려고 넣는 아질산염이라는 첨가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성 물질로 변해서 뇌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빵이나 과자,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바삭하게 튀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과자 살 때 뒷면에 트랜스 지방 0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한 봉지당 0.5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게 법이 허용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일매일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확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뚝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뇌를 서서히 굶겨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전체의 20%나 사용하는 엄청난 욕심쟁이 장기입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만큼 혈류가 막히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도 뇌입니다. 일본 규슈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혈중 트랜스 지방 수치가 높은 어르신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네 번째, 술입니다. 네, 여러분. 저녁에 소주 한 잔 정도는 약주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요. 뇌과학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해마와 전두엽을 직접 때리는 독입니다. 술을 마시면 뇌의 정보 전달 경로가 즉각적으로 마비됩니다.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어젯밤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단순히 취해서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춘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술을 즐기시면 전두엽이 쪼그라들어서 성격이 변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뇌 기능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 흡수를 방해해서 뇌 자체를 영양실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소주 2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좀 무섭죠? 이호호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빵과 잼, 냉장고에 쟁여둔 햄, 간간히 즐기시던 저녁 소주 한 잔, 본인이 건강하게 드신다고 믿었던 것들이 기억력을 갉아먹는 범인이었다니. 여러분도 지금 한번 냉장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치웠으면 이제 그 빈자리에 좋은 것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정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좋은 연료를 넣어주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뇌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호우님의 식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재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삼치, 청어리. 이런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선에 풍부한 DHA라는 성분은 뇌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차가 빨리 달리듯 뇌세포 사이의 통로가 매끈해야 기억력도 유지되고 판단도 빨라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생선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30% 가까이 낮았습니다. 30%입니다. 생선 한 토막이 치매 위험을 30% 낮춰준다면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한 토막만 올려도 여러분의 뇌는 기뻐할 겁니다. 요리가 번거로우시다고요? 요즘 마트에서 손질 생선을 사시면 에어프라이어에 15분만 돌리시면 끝납니다. 양념도 필요 없이 소금만 살짝 뿌리면 됩니다. 두 번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깻잎, 쑥갓, 배추송잎 이런 짙은 초록색 채소를 매일 한 끼 이상 듬뿍 드시는 겁니다. 이런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요. 우리 혈액 속에 숨어서 뇌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암살하러 다니는 자객입니다. 이 자객이 혈액 속에 많으면 치매 발생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미국 러시대학교에서 9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를 보면 녹색 잎채소를 매일 한 접시씩 드신 분들은 뇌 나이가 무려 11년이나 젊었다고 합니다. 시금치 한 접시가 뇌를 11년 되돌려 놓는다니 이보다 더 경제적인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금치 한 단에 2,000원도 안 합니다. 한 달 내내 뇌를 젊게 만드는 비용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반찬으로 해주시던 시금치나물이 사실은 세계적인 뇌건강식이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 답이 있었어요. 세 번째,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오후에 입이 심심하실 때 빵이나 과자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십시오. 한 줌이면 됩니다.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이게 바로 뇌세포의 염증을 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입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즐겨 먹는 분들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2년 반이나 늦춰졌습니다. 간식만 바꿨을 뿐인데 기억 수명이 2년 반이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두시면 오래 보관도 되고 값도 부담이 없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가 5,000원 안팎이면 한 달은 너끈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돈이 거의 안 드는 방법이죠.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드셔도 좋고 잠깐 두었다가 살짝 녹여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네 번째, 호두입니다. 매일 2알에서 3알만 꼭꼭 씹어 드십시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생긴 것부터 뇌를 쏙 닮았죠? 마치 자연이 이건 뇌에 좋은 거야 라고 표시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뇌 건강에도 가장 뛰어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하루에 호두 2~3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딱 그 정도면 여러분의 뇌세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5번째,
이건 음식이 아닌데요. 걷기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은 뇌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고 활기차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커졌습니다. 줄어들고 있던 해마가 다시 자라난다는 겁니다. 빠르게 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만 꾸준히 걸으시면 됩니다. 동네 공원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걸으실 때 그냥 걷지만 마시고 주변 풍경을 관찰하면서 걸어보세요.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어보시거나 간판 글씨를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유산소 운동과 뇌자극을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뇌를 살리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등 푸른 생선, 일주일에 3번. 둘째, 녹색 잎채소, 매일 한 접시. 새 블루베리. 오후 간식으로 한 줌. 넷째, 호두, 매일 2-3알. 다섯째, 걷기 운동, 매일 2-30분. 이 5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하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소용없듯 건강법도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5님께 직접 짜드렸던 뇌활력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종이컵 1컵 정도면 됩니다. 밤새 말라있던 몸과 뇌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우리 뇌의 75%가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식탁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올리십시오.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시금치를 듬뿍 넣은 달걀찜과 김 한 장을 곁들이면 아침 식단은 완벽합니다. 시금치 달걀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아주 쉽습니다. 시금치 한 줌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살짝 데칩니다. 달걀 2개를 깨서 섞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끝입니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뿌려 드시면 뇌에 좋은 불포화 지방까지 보충됩니다. 현미가 왜 좋으냐면요. 흰쌀밥처럼 혈당을 확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오래오래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고급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생선을 주인공으로 삼으십시오. 고등어 구이, 삼치 조림, 연어 한 토막, 꽁치 통조림이라도 좋습니다. 통조림이요? 네,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꽁치 통조림은 한 캔에 2,000원도 안 하는데 오메가3이 아주 풍부합니다. 요리가 귀찮으시면 마트에서 파는 손질 고등어를 사서 에어프라이어에 15분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곁들이시고 식후에 호두를 2-3알 꼭꼭 씹어 드세요. 브로콜리는 뇌의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하고 호두는 뇌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보초병이 되어줍니다. 이 점심 식단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고등어 한 토막 2,000원, 브로콜리 한 줌 500원, 호두 3알 300원, 3,000원도 안 됩니다. 3,000원으로 뇌를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현명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3시쯤 출출하실 때 빵이나 떡 대신 냉동 블루베리 한 줌고과 아몬드 대여섯 알을 드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 수명을 2년 이상 늘려줍니다.
과자 한 봉지 값이면 일주일치 블루베리를 살 수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상추나 깻잎 같은 쌈채소를 싸 드시고 두부 반모 정도를 곁들이시면 충분합니다. 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면 닭가슴살이나 삶은 닭고기를 한 점 추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저녁 산책이 여러분의 해마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보약입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오늘 하루 중에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제가 이 오오님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이분이 그 뒤로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이 오오님은 제 조언을 듣고 그날부터 식탁을 바꾸셨습니다. 아침 식빵 대신 현미밥과 시금치 달걀찜,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간식은 블루베리와 호두, 저녁 후에는 동네 공원 산책.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좀 힘드셨다고 합니다. 식빵이 그립고 햄도 그립고 저녁에 소주 한 잔 안 하니까 허전하고. 그런데요,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셨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오전 내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다가 점심때나 되어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는데 아침부터 또렷하게 깨어있는 느낌이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점수가 확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자 이름은 물론이고 손자 친구 이름까지 줄줄 외우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릿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옆에 계시던 아내분이 남편이 예전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 완전 달라지셨다고 엄마한테 자랑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이 오우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뇌는 정직합니다. 투자한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꼭 바로잡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3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깜빡거리는 게 치매인지 아니면 우울증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 자체가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반면에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의욕이 없어서 뇌가 문을 잠가버린 상태입니다. 열쇠는 있는데 문을 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게 괴롭고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행히 우울증은 치료하면 기억력도 함께 돌아올 수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나이 들면 무조건 살을 빼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40대, 50대에는 뱃살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살을 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오히려 약간의 과체중이 뇌 건강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르시면 근육이 부족해지고 뇌로 갈 에너지도 바닥나거든요. 그러니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좋은 음식을 잘 드시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코골이와 치매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대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단백질을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의 산소 공급이 끊기고 이 청소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나쁜 물질이 뇌에 그대로 쌓이는 거죠. 마치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으면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주무실 때 코골이가 심하시거나 자다가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잘 자고 못 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 고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 오우님도 처음에는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시니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져서 지금은 이 루틴 없이는 못 사시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을 딱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뇌는 25살부터 늙기 시작하지만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뇌의 구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뇌는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합니다. 둘째, 식탁에서 뇌를 죽이는 4가지 독을 치우고 뇌를 살리는 5가지 약을 채우십시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트랜스 지방, 술은 오늘부터 단호하게 멀리하시고 그 자리에 등 푸른 생선과 녹색 잎채소와 블루베리와 호두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20분 이상 걸으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기억 창고인 해마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잘 먹고, 잘 걷고, 잘 자는 것. 이 3박자가 뇌 활력의 전부입니다. 특히 깊은 잠은 뇌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유일한 청소 시간입니다. 코골이가 심하시면 치료부터 받으십시오. 잘 먹고, 잘 걷고, 잘 자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확실한 뇌 건강 비법입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트에서 장 보실 때 뭘 바구니에 담을지, 오늘 저녁에 귀찮음을 이겨내고 산책을 나갈지 말지 결정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을 온전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고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스스로 되짚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나답게 건강하게 노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늙아 오늘보다 내일 더 젊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